신축인데 감정가 대비 반값까지 떨어졌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다라고 유료 경매지에 체크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입찰했을 때 인수할 보증금은 없는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자를 다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통장에 남는 금액, 순수 금액이 404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을 최저가에 낙찰을 받게 되면 약 10억 정도의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아주 우량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물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다가구 경매 물건 나온 게 있어서 현장 임장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덥습니다. 전날 또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좀 습해요.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임장은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계속 임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임장을 계속 또 하는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전문가지만 물건을 계속 안 보고 임장을 안 가게 되면 저조차도 감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 경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일단 현장부터 달려가신 다음에 물건 검색 꾸준히 하시고 감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전에 와 있습니다. 이 건물이 현재 경매가 나와 있습니다. 외관 자체가 지금 벽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연식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일이 21년도 3월 15일 날 준공된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4년밖에 되지 않은 물건이라 거의 신축급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을 온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물건에 왔습니다. 토지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뒤에 화면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끝까지 지금 토지가 있거든요.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무려 166평입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217평이기 때문에 토지 면적도 상당히 크고 건물 면적도 상당히 큰 물건이라서 현장에 또 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지금 일반 매매가 아니잖아요. 경매로 다가구 주택을 입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물건의 지금 현재 감정가가 19억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유찰이 2번이나 됐기 때문에 현재 감정가 대비 49%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한번 둘러본 다음에 내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일단 지금 이름 같은 경우에는 탑팰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도경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탑팰리스로 이름을 변경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지금 이 건물이 있죠. 근데 이 건물과 똑같은 쌍둥이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경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도경빌이라고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도경빌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작컨대 저희 물건은 도경빌1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탑팰리스라는 이름으로 건물명을 변경을 하신 거죠. 실제로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고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간판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별도로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거나 그런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다가구 주택도 낙찰을 받아서 이름도 변경을 해봤고요. 이름 변경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 또 확인해봤는데 그런 절차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 건물 이름을 제가 바꿨어요. 변경을 하고 나서 따로 등록도 안 했어요. 근데 시간 지나가 보잖아요. 네이버 지도나 티맵 거기에 건물명이 딱 뜹니다. 변경된 게. 그래서 그때 뭔가 또 나도 이제 정말 건물주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감정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시도 그렇고 21년도에 준공된 물건이다 보니까 워낙 깔끔합니다. 더 이상 볼 건 없어요. 딱 겉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물건은 근린주택, 상가주택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상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는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식당이 있거나 카페가 있거나 상가가 있는 걸 생각하시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밀 ENG라고 지금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숍이나 식당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무실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근린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린주택은 또 대출도 많이 나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물건에 온 것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영업을 안 한 지가 한참 된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거미줄도 굉장히 좀 많이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자재들도 좀 있는 걸로 봤을 때 현재는 공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보통 전면에 출입구가 있잖아요. 출입구가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바닥도 그렇고 옆에 면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따로 뭐 크랙이 가 있거나 깨져 있거나 누수의 흔적으로 인해서 집 내부까지 뭐 누수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외관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비가림막을 잘 해놨고요. 여기에 이제 공동 현관문도 지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축이라서 그런지 여기 스티커도 지금 제거를 안 한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주차장도 좀 봐야 되거든요. 주차장에 또 누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꼭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건축물 대장 상으로 봤을 때 총 12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 대수부터 확인을 해보면 한 대, 두 대, 세 대, 그리고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 여덟 대, 아홉 대, 10대, 11대, 12대까지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장, 텍스 마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게 지역마다 자재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대전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딱 봐도 전기 계량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다라는 거 뭔가 누군가가 임장을 한번 왔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지금 한계호실은 현재 빠져 있는 걸로 나오고요. 이게 402호로 되어 있고 여기는 304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401호가 지금 공실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계량기 개수로만 봤었을 때는 상가 포함해서 13개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01호는 공실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내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진짜 여름이 다가온 것 같아요.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확실히 좀 시원합니다. 지금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일단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죠. 엘리베이터가 또 있는 거랑 또 없는 거랑 또 차이가 큰데 토지가 166평이다 보니까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승강기 고장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요. 아주 친절하게 견적서까지 지금 있습니다. 내역을 보게 되면 메인보드가 고장났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메인보드 수리 견적이 부가세 별도로 160만 원 정도가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5년도 3월 7일 날 지금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메인보드가 지금 160만 원 정도가 되지만 저라면 추가적으로 비용적인 게 또 들 수 있기 때문에 한 300만 원 정도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찰 비용에서 공제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뭐야 고장났어 이렇게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은 우리가 미리 산출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강제적으로 운동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아주 기분 좋게 계단을 통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징이 뭐냐면 타일이 아니고 페인트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 지역 특성은 또 타일을 많이 안 해요. 페인트를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도 동에 따라서 조금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반드시 타일이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관리를 해보니까 훨씬 이게 편합니다. 오히려 타일이 있으면 다 깨지거나 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페인트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2층입니다. 천장도 그렇고 상당히 좀 깨끗해요. 특별하게 볼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볼 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여기는 201호 그리고 204호가 있죠. 그래서 201호, 202호, 203호, 204호 그래서 총 2층에는 4개 호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도어락도 그렇고 문도 그렇고 인터폰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누수 흔적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도면상 기준으로 봤을 때 정투룸으로 다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202호 같은 경우는 좀 공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실 것 같고, 204호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2월달, 4월달이거든요. 이때도 지금 안 받으신 걸 봤을 때는 공실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3층도 올라가 볼게요.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해요.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신축이죠. 근데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신축인데 감정가 대비 반값까지 떨어졌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물건 자체가 지금 토지 감정이 한 8억 6,500에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9억 5천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토지 가격에 200평짜리 신축 건물이 거의 공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304호, 여기가 이제 301호죠. 3층 같은 경우에도 301, 302, 303, 304호로 4개 호실로 되어 있고, 여기도 전부 2층과 동일하게 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가 열려있네요. 수도 계량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수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어도 지금 당장 안 쓰면 또 안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왔을 때 수도 계량기 숫자 있죠.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올리있을 때 계량기가 변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보거든요. 그러면 또 공실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할 수 있겠죠. 이사를 가셨고 지금 등기가 오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하시는 걸 봤을 때 여기는 현재 거주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누수 없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그러면 4층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너무 단순하네요. 여기는 이제 4층입니다. 4층도 동일하게 401호, 2호, 3호, 4호 구조로 되어 있고요. 4층도 4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상으로 봤을 때 똑같이 투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층 4개, 3층 4개, 4층 4개로 해서 지금 총 12가구가 전부 다 투룸으로 구성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거주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전으로 되어 있는 걸 봤을 때는 전기가 끊긴 상태겠죠. 여기는 지금 거주를 하시고 402호도 지금 거주를 안 하시고 403호도 지금 거주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천장을 보면 살짝 끝에 테두리가 노랗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테두리로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색깔이 조금 빠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쭉 다 되어 있는데 물이 흐르거나 페인트가 뜬 흔적들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누수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단 누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기 위해서는 또 옥상을 가봐야 되기 때문에 옥상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랗게 반듯하게 이렇게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붙여져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너무 잘 돼 있어요. 와, 끝내주네요. 야,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와, 토지가 크니까 뻥뻥 뚫리네. 뻥뻥 뚫려. 다중주택, 서울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가게 되면 토지가 좀 기본적으로 작잖아요. 확실히 큰 데가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일단 방수 상태 잘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보수를 한 흔적들도 보여요. 특별하게 누수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탁 트여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높은 데가 별로 없어요. 주변에 이쪽에서 신축 다가구주택이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여기 아파트가 있고 이쪽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게 되면 엑슬루 타워라고 해서 대단지 아파트도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도 워낙 좋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가까지 또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매력적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최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3타경 3452 사건이고요. 주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21-2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1층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근린 주택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면적은 166평, 건물 면적은 217평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19억 5,300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인데 지금 두 번 유찰돼서 감정가 대비 반값인 49% 9억 5,700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단순해요. 보통 원룸도 섞여 있거나 1.5룸도 섞여 있거나 주인세들도 있거나 투룸도 있거나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물건은 2층, 3층, 4층 4가구씩 해서 12가구가 전부 다 투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좀 단순하게 수익률 계산하기도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의 사용 승인일은 21년도 3월 15일 날 준공된 물건으로 약 4년밖에 되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에 신축급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엘리베이터는 현재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 대략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입찰가에서 좀 반영을 하신다면 특별한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물건의 위치를 좀 설명해드리면요. 이 물건지에서 신탄진역까지는 차로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덕산업단지까지는 차량으로 8분 거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삼양홀딩스 의약공장, 한솔제지공장, 대전도시공사, 에너지환경사업소까지 주변에 지적도를 보게 되면 다 파란색으로 산업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일자리도 굉장히 많고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주차나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또 토지가 크다 보니까 주차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21년도 3월 17일 날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대부분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나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어서 대부분 소멸되고 낙찰자가 인수할 물건이 없는데요. 이 물건도 마찬가지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세부 내역을 좀 보게 되면요. 1층 사무실이 사업 등록이 20년도 7월 23일로 지금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라고 해서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을 보게 되면 2천에 3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천만 원에 대해서 보증금을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 경매지보다는 우리가 매각 물건 명세서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의 비고를 보시게 되면 1층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의 사업자 등록 신청 일자를 20년도 7월 23일로 기재하였으나 첨부한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상 사업자 등록 신청 일자는 21년도 9월 9일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역도 보게 되면 전입신고가 21년도 9월 9일이라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경매가 나왔을 때 임차인 분들한테 배당 요구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배당 신청 내역에 봤었을 때는 20년도 7월 23일로 기재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첨부한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상의 사업자 등록 신청 일자는 21년도 9월 9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자 등록한 날짜인 21년도 9월 9일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다라고 유료 경매지에 체크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입찰했을 때 인수할 보증금은 없는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층 외에 나머지 임차인 분들도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전부 다 깨끗하게 소멸되고 인수화될 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료 경매지에 굉장히 신뢰를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대항력 있음, 그래서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은 우리가 인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매각 물건 명세서를 기준을 토대로 해서 권리 분석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더 명확합니다. 그래서 매번 매각 물건 명세서로 확인해도 사실 좋지만 이런 것보다는 처음에 그냥 권리 분석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시고 대항력이 있다면 그때 매각 물건 명세서의 비고란과 사업자 등록이나 전입 일정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월세 시세를 한번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투룸이 12가구고 상가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조사하기는 좀 쉽습니다. 조사한 내역을 봤을 때는 21년에 준공된 투룸이 1,060만 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배당 요구 신청한 금액 기준으로 한번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00에 30만 원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룸을 12가구를 1,000에 60만 원 놨을 때 총 보증금은 1억 2천이고요.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720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가까지 포함을 했었을 때 총 보증금은 1억 4천, 그리고 월세는 750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6개월간 인근의 매각 사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쪽 지역을 많이 안 보실 거예요. 대부분 대전이라고 하면 서구를 또 많이 보실 텐데 저 같으면 오히려 서구보다는 남들이 좀 보지 않는 외곽 지역을 오히려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90%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약 한 8억 4천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취득세는 약 4,700만 원, 그리고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따로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옥상 방수도 괜찮고요. 엘리베이터나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따로 수리 비용을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초기 투자금은 1억 6,3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취득세도 포함이고요. 제가 대출 같은 경우도 좀 보수적으로 8억 4천을 잡긴 했지만 그 이상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1억 3, 4천만 원대로 취득세 포함해서도 여러분들이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 8억 4천만 원에 5%로 월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요. 월 이자가 346만 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월세 750만 원에 이자 346만 원을 제외하게 되면 순월세는 무려 404만 원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404만 원은 여러분들이 월세 받는 금액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자를 다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통장에 남는 금액, 순수 금액이 404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이 아닌 이상 세금을 다 떼고 실제로 통장에 남는 금액이 400만 원을 찍히는 경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달 4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시는 게 다가구 주택은 내가 건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지 않나? 뭐만 하면 뭐 수리해달라고 전화 오거나 집에 찾아온다고 하던데 그 너무 골치 아파, 관리하기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업체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저는 다가구주택을 경매로 낙찰을 받고 지금 현재까지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다가구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다가구 세미나 때 다가구에 대한 정의
문의와 기본적으로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의 경매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궁금한 부분들 라이브로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 비공개 라이브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직접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오프라인 장소가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익률 계산 한번 해보면요, 초기 실투자금이 1억 6,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긴 하지만 보증금 1억 4천만 원 회수하게 되면 실투자금은 2,3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도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대출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세팅을 다 했을 때 무피 또는 풀피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거의 영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건물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영원이지만 처음부터 영원이 아닙니다. 초기 투자금이 들어가고 세팅이 다 했을 때 무피 영원 투자가 가능한 건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월세 404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실투자금 2,300만 원 해보니까요, 수익률이 무려 214%나 나오는 물건입니다. 무피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 수익률은 무제한입니다. 돈을 넣지도 않고도 매달 따박따박 400만 원 이상씩 이자를 제외하고 받을 수 있는 아주 우량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도 굉장히 또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경매를 또 입찰하는 이유는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낙찰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인근의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지가 87평이고요. 연면적이 153평, 사용 승인일이 2019년에 준공된 물건입니다. 근데 이 물건이 25년도 2월 달에 10억 3,500만 원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물건보다 대지 면적도 작고요, 건물 면적도 작죠. 그리고 19년에 준공된 물건입니다. 근데 저희 물건은 21년도에 또 준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물건이 훨씬 더 스펙이 더 좋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여기서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 그 실거래가 된 물건이 6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도 많이 나지 않는 물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평당가로 한번 나눠보게 되면 평당 1,18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순 계산으로 이 평당가를 저희 물건으로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1,188만 원 곱하기 166평을 해보니까요,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도 19억 7,2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호가 대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실거래가 대비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시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 물건을 최저가에 낙찰을 받게 되면 약 10억 정도의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아주 우량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입찰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에 방문해서 실제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다가구 코칭반 수강생분께서 거의 매주 낙찰 받고 계십니다. 낙찰 받으시는 분들 또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경매를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요, 다가구 주택이 뭔지도 몰랐고요, 노후라든지 현금 흐름이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고 저의 코칭을 받아서 낙찰을 다 받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이니까 낙찰을 받고 월세를 받을 거야, 나는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